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무려 6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나친 상업화는 여전한 논란거리지만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나 전라북도를 넘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대부분 한옥마을만 보고 돌아서 다른 관광지로는 그 효과가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접 시군의 유치 노력도 연계 관광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나름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내가 올라가서 올라가. 인천에 사는 이준수 씨가 사촌 형제들과 한옥마을을 찾았습니다. 투어놀이며 널뛰기 같은 민속놀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한옥마을을 둘러본 뒤 하룻밤을 자고 갈 예정입니다. 한 달 전 한옥마을에 왔던 이 씨는 미국에서 온 동생들을 위해 전주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LA에 있는 동생들인데 이렇게 한국에 놀러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 와봤는데 한옥마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이 왔는데 지금 한 5년 만에 온 거라서 한국을 어떻게 체험시켜줄까 하다가 이렇게 한옥이 있고 또 정서가 너무 한국 사람들 잘 맞아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2년 493만 명, 지난해에는 592만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가 행정자치부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분석한 전주 주요 관광지의 빅데이터입니다. 2014년 1년 동안 전주시에서 통화 기록이 있는 KT 고객 가운데 주 생활권이 전주가 아니고 체류기간이 나흘 미만인 이용자를 관광객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통화를 한 관광객은 125만 명, 남부시장까지 확대하면 151만 명인데 SK텔레콤과 LG텔레콤 점유율까지 적용해 환산한 수치는 각각 415만 명과 499만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휴대전화가 없는 어린이와 노인들까지 고려하면 기존 관광객 통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수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또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기존의 그 관광객 수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나. 빅데이터 조사 결과 전주 관광객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40대와 30대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주를 찾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옥마을과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광객이 확인된 주요 시설을 보면 한옥마을 57%, 남부시장 12%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수목원 5%, 완산공원과 전주동물원 2%, 덕진공원은 1%에 불과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15%와 전주역 7%를 제외하면 전주를 찾은 관광객 10명 가운데 8, 9명이 한옥마을 권역에 집중된 셈입니다. 여기 한 곳에 오면 다 먹거리나 볼거리 다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 다른 지역을 혹시 보고 싶다든가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건 없는데? 너 있어? 아니 없어. 한옥마을만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네. 전주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궁금하시지 않던가요? 궁금해. 근데 하루 당일치기로 오다 보니까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한옥마을의 교통과 주차, 숙박 문제는 갈수록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주역에서 동물원과 덕진공원을 거쳐 시외버스 터미널과 한옥마을을 잇는 시내버스를 운행해 관광객들이 전주의 다른 관광지로 확산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번역별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중저수지를 아중호수로 새롭게 단장하고 덕진공원과 동물원 일대를 또 다른 대표 관광지로 육성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2, 제3의 그런 볼거리 관광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일환으로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를 약 한 10년에 걸쳐서 대표 관광지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덕진공원, 건지산, 또 오송제, 동물원 이렇게 묶어서 한옥마을 못지않은 그런 관광지로 갈 거고요. 다만 대표 관광지 육성은 10년간 진행되는 장기 계획이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인 호소키 미호 씨가 남자친구인 기쿠치 슌 씨, 또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나선 한국 여행길. 한옥마을을 선택한 건 호소키 미호 씨 자매입니다. 몇 해 전 전주 향교에서 촬영된 인기 드라마를 시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균관 스캔들 っていうドラマを見て、そのロケ地を巡りたいなと思ってきました。 보고 나시니까 어떠셨나요? 見た後はどうですか？見た後はここにいろんな人がいたんだなと思ってすごく感動しました。 전주 향교와 경기전, 전동성당을 차례로 둘러본 이들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한옥마을의 정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なんか日本みたいな伝統的なこう街並みかなと思いきや、ちょっとなんか日本とは違って、なんか韓国のその屋根の形とか瓦の感じとかが違って、韓国に来てるっていう感じがしました。 이들은 전주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두세 시간가량 한옥마을에 더 머물다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박 3일의 짧은 방문 일정 속에 서울에서도 또 다른 드라마 촬영지를 보고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実質2日間の旅行で、今日がその1日目なんですけど、明日またソウルの屋台とか、あともう一つドラマで行きたいところがあるって言ってるんで、そこ行ったり。 자유여행으로 한국에 찾아온 호소키 씨 일행은 서울에서 국내 여행사 가이드를 고용해 고속버스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부분 당일 일정으로 도내를 찾다 보니 한옥마을 이외에 다른 시군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보통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를 주로 많이 오고 네.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는 경우는 몇 퍼센트 정도라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왜냐하면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전용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가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 보통 많이 오시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하죠. 이처럼 한옥마을 한 곳만 보고 떠나는 현상은 내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정동 성당이 유명하다고 해서 여기가 첫 번째 코스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먹거리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서 다 맛있다 그러고 해서 먹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뭐 쇼핑 정도 하고 돌아갈 생각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3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광객의 80.1%,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단일 지역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거리가 먼 수도권 관광객조차도 당일 코스가 가능할 만큼 교통이 편리해진 게 한 배경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가 각각의 시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시군 간 연계 관광에 대한 인프라나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한 게 보다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연계관이 안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1차적으로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적으로 보면은 관광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관광은 그 지역의 자원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그 지역의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굳이 관광객들이 연계를 통해 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한 해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한옥마을. 이곳에서 도내 다른 시군의 관광 정보는 얼마나 구할 수 있을까? 한옥마을의 대표 관광 안내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한옥마을 관광지도 이외에 전라북도 관광지도가 있지만 개별 시군의 관광 홍보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주나 김제 정도만 가끔 홍보물을 보내와 배포를 요청할 뿐 다른 시군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쪽 해당 시군이 와서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없고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개별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죠. 이제 내소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영문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자료 주면서 이제 우리 이런 거 했으니까 홍보해 주세요라고 오긴 하지만 이제 시나 군 자체에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는 이 때문에 관광객들의 문의가 있어도 다른 시군의 관광지는 교통편 정도만 안내할 뿐 정작 필요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의 이제 어떤 권역의 이제 나눔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중심 센터 역할이 좀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그 전주에 있는 우리 한옥마을 관광 안내소가 중심 역할을 다 하기도 사실은 좀 이 공간만 하기도 좀 벅차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는가. 그리고 그 연계할 수 있는 교통편, 관광 교통수단의 어떤 연계 체계가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모두 4곳. 전주시 관광안내소가 르인호텔 뒤와 태조로 있고 경기전압 등 3군데에 있고 카타 즉 한국여행업협회가 운영하는 안내소가 전통문화관에 있습니다. 카타 관광안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 관광안내도 정도만 있을 뿐 오히려 다른 시도의 축제들이 더 활발하게 협조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원 말고 다른 지역들은 되게 그렇게 보내오는 데가 없습니까? 축제 있을 때만 축제 브로셔만 가끔씩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축제? 저희가 기억이 다 안 나서 축제 뭐 태백 눈 축제도 이번에 받았었고요. 근데 기간 지나면 저희는 다 버리니까. 이게 저 도내에 있는 축제나 도내에 있는 자치단체 브로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광주 김치 축제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배치를 하거든요. 시군 차원의 연계 관광 정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관광안내소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시가지의 한 곳이 있을 뿐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4억 원을 들여 관광 홈페이지를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 안내소 추가 운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도 관광 안내소가 한 군데 있고 각 시군마다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라 그 동물원, 그다음에 진안 그 마이산 같은 데는 관광 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 58개 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해 600만 명에 이르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다른 시군으로 유인할 경우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지만 이 같은 노력은 턱없이 미흡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 한옥마을 관광객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는 곳이 생겼습니다.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 수려한 경관과 계곡, 황토길이 어우러져 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여기 막 맨발로 다니라고 다 해놓고 우리 여름엔 주로 맨발로 다녀요 여기. 예. 뭐 전국에서 이렇게 좋은 데 없어요. 하지만 순창 지역만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드물어서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순천만 저희가 관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례 산수유 축제, 그다음에 또 이 구례의 지리산 온천, 끝나고 나서 저희가 또 여기 강천산을 이제 경유해서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천산과 함께 찾는 고추장 민속마을. 이곳의 경우 전라남북도 관광객은 50-60%, 영남권 관광객은 20% 이상 되지만 수도권 관광객은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주만 되더라도
그냥 2시간 반이면 그냥 관광버스, 그냥 고속버스가 올 수 있는데, 순창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기껏 두세 대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90% 이상이 자가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좀 오는 것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조금 오시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구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주말 전주역과 한옥마을을 들러 순창군으로 오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42만 4천 원을 들여 관광버스와 기사를 투입하고 코레일과 전주의 한 여행사가 모객을 해서 각각 기차표 판매와 관광상품 판매 수입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순창구는 시티투어 버스가 점심때 지역에 들어오게 해서 관내 음식점 식사비와 강천산 입장료, 장류 제품 구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600만 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 중에서 10%만 우리 군으로 유입을 시킨다 해도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그런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어떤 모객을 하는 그런 관광회사라든가 코레일, 에스트레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한지 체험이나 또 여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 대표는 한옥마을을 찾는 수백만의 관광객들을 다른 시군으로 연계시킬 경우 도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연계 프로그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인근에 지자체가 1시간 내 30분 내 연결된 대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와 개발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는 동선에 잘 연결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행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를 운행했던 최 대표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른 관광지에 관심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을 잇는 시티투어를 활성화할 경우 관광객이나 해당 시군 모두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 예로 진안까지 마이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왕복에 다녀오셔야 될 거리를 편도 40분이면 마이산을 갈 수 있고 명소까지 돌아보고 전주 주변의 시티투어까지 종일 관광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을 핵심 정책의 하나로 꼽고 있는 전라북도도 시군 간 연계 관광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표 관광지 하나씩을 집중 육성하고 이 관광 자원의 교통과 숙박시설, 음식점을 연결하는 이른바 패스라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7월 말쯤 관련 용역이 나오면 전주와 군산, 완주를 엮는 시범 사업을 해본 뒤 다른 권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첫째, 완주라는 곳은 그 문화예술촌이 있고 또 기차역이 또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산 역시 근대 역사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혹은 관광객의 어떤 집중도를 봤을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3개 시군을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지하철과 같이 도내를 관통하는 하나의 대중교통 노선이 없다는 게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이른바 토탈 관광과 패스라인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연계 교통 체계가 없기 때문에 당일 관광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고 나면은 여기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시군의 대표 관광지라든지 그다음에 축제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체제 일수가 길어지고 숙박 관광객이 늘어날 수도 있고 식사비도 지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효과 부분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라북도를 넘어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연계 관광으로 방문지가 한 곳 증가하면 밥을 한 끼 더 먹게 되고 체류 시간이 들면 스쳐가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머물러 가게 돼 그만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수도권에 대한 홍보 활동과 유치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고장에 이미 들어온 관광객들의 활용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그동안 하드웨어 구축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데 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는 여행사 대표의 말이 적지 않은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